자, 그러면은 이 AWS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그 로그인 처리처럼 이 키 설정하는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AWS credentials라는 요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credentials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게 그 AWS 커맨드까지 생성만 되셨으면, 그러니까 AWS에서 이 버전만 체크가 되는 상황이면은 양쪽이 다 동일하게 이 터미널상의 명령만 가지고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그 이전에 요거 설정하시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AWS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AWS 계정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은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한 계정상에서도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는 뭐 이제 프로젝트별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따로따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우리 사내 서비스는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이제 외부 뭐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뭐 실제 청구되는 비용만큼을 뭐 따로 별도 청구를 해야 돼 가지고, 뭐 비용 청구를 위해 계산이 따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정을 따로 판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 가지고 여러 개의 계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AWS CLI에서는 이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이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 프로파일을 쓸 일이 없어요. 단일 프로파일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쓰실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는 하나만 쓸 거지만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경로가 어디든 AWS가 잡히기만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AWS configure라는 이런 명령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ID, 시크릿 키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설정을 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액세스 키 아이디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자, 시크릿 키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폴트 리전 네임 입력하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가급적이면 자주 쓰는 거라서 외워두고 쓰시면 편해요. 이게 이제 리전 목록을 검색을 해보시면, AWS 리전 리스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다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서울 리전은 AP 노스이스트 2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북동쪽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AP 복사해서 넣으셔도 돼요. 노스이스트 2라고 이렇게 리전 네임 넣어주고, 기본 아웃풋 포맷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관리자 권한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관리자 권한, 그러니까 기본 권한 말고 뭔가 이제 두 번째 관리자 권한을 설정을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다른 계정에 있는 다른 어카운트를 이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configure에서 뒤에 프로파일 해가지고 뭐 프로필 이름을 어드민 2 뭐 내지는 뭐 서브 어드민 뭐 이런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 뒤에 과정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어차피 키도 같은 걸로 설정을 해볼게요. 과정은 똑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프로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모든 명령어는 이 프로필을 반드시 그러니까 프로필을 붙였을 때에는 이제 이 프로필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계정에 있는 정보를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으로 설정을 했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 사용을 한 이 키를 사용을 해서 뭔가 로그인이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처리를 프로그래밍 방식상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AWS가 설치가, 그러니까 AWS, 저희 AWS 설치를, CLI를 설치를 하긴 했지만, 저 이거 설정하는 거 외에는 이거 말고 다른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늘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만약에 컴피규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컴피규어를 이런 툴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에디터 상에서 저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VS 코드에서 이거를 수정을 하는데, 자, 경로가 어디냐면은, 자, 자기의 홈 디렉토리, 그러니까 홈 디렉토리라 그러면은 뭐 맥 같은 경우에는 유저스 밑에 있는 자기 아이디일 것이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그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자기 이름 디렉토리 그 아래일 것이고,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AW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credentials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credentials라는 이 파일이에요. 지금 이제 자기 홈 폴더 밑에 .aws 앞에 꼭 붙어야 됩니다. .aws 밑에 보시면은 credentials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이 credentials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디폴트, 그리고 아까 지정했던 서브 어드민이라는 이름으로, 자, AWS 액세스 키 아이디 그리고 AWS 시크릿 액세스 키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두 개의 계정에다 두 개 똑같은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중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겠죠. 여러 개가 등록이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가끔 이렇게 리전을 입력을 했는데, 리전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차피 리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물어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리전을 나는 빠진 것들을 꼭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 VS 코드나 서브라임이나 아톰에서 수정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프로그램 왔다 갔다 안 하려고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WS 지금 CLI가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 설정 파일은, 이 크레덴셜 파일은 그냥 단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접 새 문서 만드셔가지고 저장해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 기본 메모장은 쓰지 마시고, 뭐 VS 코드 상에서 가급적이면 생성을 해가지고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저희가 이거 오늘 AWS CLI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건 아니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AWS에서 내가 S3 안에 있는 버킷 목록을 보겠다. 뭐 그러면 AWS S3 ls 이런 명령으로 목록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그니처가 왜 없지? 잠시만요. 그렇군요. 제가 붙여넣기를 하다가 끝에 슬래시를 하나, 역슬래시를 하나 더 넣어서 잘못 넣었네요. 자, AWS, 자, 이제 내용을 잘 넣었으면은 이렇게 ls 명령을 했을 때 생성된 버킷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기는 하는데 별 에러 없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AWS S3를 하는데, 제가 프로필을 내가 서브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 볼 수 있는 버킷 목록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프로필을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뒤쪽에다가 붙이다 보면은 자꾸 까먹고 안 붙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습관으로 하는 건데, 프로필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프로필을 앞쪽에다가 좀 써가지고, 이게 순서는 앞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프로필을 써야 되는 경우엔 이렇게 앞쪽에 넣어서 쓰고, 그래서 기본 디폴트 크레덴셜 가지고서 쓴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일 프로필을
쓸 때는 뭐 사실 이 명령어에 이런 거를 붙일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개의 프로필을 등록을 해놓고 쓰는 경우들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 붙이는 경우에도 이게 안 붙이는 경우에도 크레덴셜이 없는 건 아니고, 안 붙이는 경우는 여기 디폴트라고 설정돼 있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폴트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설정이 돼 있어야 AWS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터미널 상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피규어까지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어가 안 되면은 이 뒤에 거를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료가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자, 이 크레덴셜을 설정을 하시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디폴트 하나만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서버 어드민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것까지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디폴트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WS S3 LS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에러도 안 나오고 이 상태로 완료되는 것까지만 되시면은 다음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가서 봐드리고 그거 해결해서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AWS 컨피규어 해가지고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호출을 하면은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컨피규어 이렇게 넣었을 때 저는 이제 디폴트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키가 이건데 변경할 거니 하고 물어보고 그냥 엔터를 치면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리전도 유지를 하고, 자, 이렇게 언제든지 다시 이제, 그럼 내용은 변경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죠. 자, 그래서 이 컨피규어 요거 만약에 잠깐만 이게, 자, AWS3 LS 해서 안 되신 분들은 AWS 컨피규어 해가지고 자, 키를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아까 그 키 저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 생성이 안 되셨거나 키를 그새 잊어버리신 분들은 계정을 얼른 다시 만들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IM 들어가가지고 새로 어드민에다 계정 추가하는 건 금방 되는 거니까 금방 추가하시고 키 얼른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무튼 해보시고서 지금 안 되는 분들은 빨리 봐드리고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잡금해놓고, 지역까지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역은 네, 근데 지역을 넣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용할 때, 그러니까 뭐 뭔가 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용을 할 때 리전 설정이 필요한 것들은 얘가 물어봐요. 근데 기본에 설정이 있으면은 안 물어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있으면 더 편해요. 아, 네. 네, 지금 AWS 쓰시던 게 있으시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울산에서 SSG 한번 타운하신 건가요? 맞죠? 롯데계정에서 그분하고 얘기해서 SSG 나오는 상태. 네, 이거 될것 같은데. 해결되셨어요? 뭐 넣어서 들어가서 네.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어디 가서? SS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와 많은 분들이 우리만 하시네. 그죠? 옛날에 네. 다 되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자, 아직 컴퓨터 안 되신 분들 이제 다 되셨나요? 자, 다행히 어떻게 쉬는 시간 사이에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고 배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AWS 설정까지는 그러면은 잘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그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요, 여기 이제 APEX라는 기술의 up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거 설치하는 것도 사실 그게 복잡하지 않은데 또 막상 해보면은 가끔 이제 좀 의외의 상황들이 몇몇 자리에서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해보죠. 일단은 이 APE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APEX 자체는 저희가 이 APEX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 APEX 프레임워크를 그렇게 많이 죄송해요. 자, 문서는 이 문서 여시면 됩니다. 이 강의 APEX 업 설치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자, 이 APEX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APEX는 이제 그 서버리스를 이게 직접 구성해가지고 뭔가 배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직접 손으로 막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 환경도 쉽게 구축하고 서버리스 배포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APEX는 그 중에 하나고요. AWS 자체에서 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SAM이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부터 이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라고 돼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APEX, SAM,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말고 더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이 APEX를 사용을 할 거고요. 원래는 이 APEX에 대한 문서를 찾아보시면, APEX는 이제 배포만 해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기타 등등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 그런 뭐 일종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그 APEX를 사용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APEX를 사용을 하려면 APEX에서 제공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춘 작업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작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에이펙스에서 제공하는 업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친구들은 좀 네이밍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 게 에이펙스로 검색하시면 딴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펙스 프레임워크나 서버리스 에이펙스나 뭐 이렇게 꼭 뭘 붙여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배포 도구로 업을 내놨는데 업도 검색하기 되게 난감해요. 아무튼 에이펙스 업이라고 붙여서 검색을 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업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만들었던 에이펙스 프레임워크에 쓸 수 있는 이제 배포 도구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꼭 자기네 것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도 좀 쉽게 이거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굳이 에이펙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있던 것에 이제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이용을 할 거고, up.json이라는 제가 샘플 파일도 지금 따로 올려드렸는데 요것만 세팅을 해놓고 AWS 계정 세팅이 돼 있고 두 가지만 돼 있으면 정말 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이제 macOS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본 방법, 터미널에 이 curl 명령을 넣는 것만으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 상에도 보면은 혹시 curl 명령으로 설치가 한 번에 안 되면은 뭐 이런 거를 해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별다른 권한 문제도 없이 요 내용만 붙여서 넣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설치 완료된 다음에는 업 버전 명령 찍어가지고 에러 나지 않고 업에 대한 버전 내용이 나오면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는 지금 이 에이펙스 업의 그 공식 홈페이지, 아니, 그 GitHub를 가보시면은 이거를 만약에 검색으로 들어가셨으면 제가 여기 있는 링크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그 공식 GitHub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에는 여기에 릴리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릴리즈라고 있는 부분에 가시면 가장 최근 바이너리에 대한 이런 다운로드 링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윈도우즈에 내가 64비트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윈도우즈의 AMD 64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나는 윈도우 64비트용이 아니라 그냥 32비트다 그러면은 여기 윈도우즈 386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압축을 풀어보시면 인스톨러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실행 파일 하나랑 라이센스 파일 하나랑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있어요. 이게 설치하는 형태는 아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그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터미널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up.exe 실행 파일을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경로로 옮기시면 됩니다. 옮겨서 넣으시고, 넣을 때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확인 요청하면은 확인 눌러주시면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32를 굉장히 좀 극도로 안 건드리고 싶어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어차피 그 리눅스 쓰는 사람들도 바이너리에다가 그냥 파일들 막 집어넣어 놔요. 윈도우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정 찜찜하시면은 별도로 환경 변수 설정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일단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들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파일을 집어넣는 게 나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저 경로로 옮기고 권한 물어보시는 거 확인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업 버전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는 가급적이면은 git bash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뭐 진행 중일 때 막 로딩 표시되는 거나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때문에 그런 게 완전히 배시 쪽에 좀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업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용 자체도 공식 홈페이지에는 사실 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넣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안내에 아예 없거든요. 이게 또 자기네 릴리즈에는 있는데 설명에는 아무튼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시를 완전히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깃배시를 쓰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MD나 파워쉘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텐데, 제가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배시에서는 에러 메시지가 잘 보이는데 파워쉘이나 CMD에서는 에러 메시지를 되게 알아보기 힘들게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깃배시를 꼭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 깃 배시상에서 업 버전 해가지고 찍었을 때 버전 정보가 나오면 문제없이 설치가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치를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해보시고서 일단 요거는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후에 실제 배포하는 부분들 하고 나서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제 다니면서 봐드리기는 할 건데, 그래도 지금 한 45분까지 3분 정도 요거 설치하는 거 좀 진행해 보시고, 안 되는 분들 얼른 가서 좀 봐드리고, 가급적이면 같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안 되신 분. 설치가 되고 나면 괜찮을까요? 네. 다시요. 네. 아니에요. 이걸 압축을 풀어야 돼요. 얘도 아직 압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푸시고, 이제 업적 EXE가 나오는데, 얘를 여기 두지 마시고 시스템 상태 밑에 있게 하나 올려주세요.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하는 뒤에서부터 저기 선생님이 여기서 설치 다른 데 안 되신 분들. 네. 자, 그러면 일단 배포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하고 잠시 실제 배포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작업을 하고 있던 그 번호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 번호 생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배포를 해서 그게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열었고요. 자, 지금 여기에는 업제이슨이 없어요. 이제 처음 우리가 크리트 넥스트 앱 해가지고 만들고 있던 그 내용 그대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업제이슨에 대한 이 내용을 새로 신규로 생성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up.json이라고 만들어서 내용을 쭉 붙여넣기를 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제 제가 이 중괄호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해 놓은 이 부분들, 이것들은 이제 채워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총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의 이름,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프로필, 어떤 프로필을 쓸 것이냐, 그리고 밑에 이제 서포트 이메일, 총 3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유롭게 넣으셔도 됩니다만은, 일단은 아마 npm 네임, 그 npm 레포지토리랑 관련은 없지만 룰이 똑같을 거예요. 영문자, 숫자, 그리고 대시 혹은 언더스코어. 특수 문자 안 되고, 유니코드, 그러니까 그 2바이트 문자 아니면 뭐 한글 같은 그런 문자 안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로또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어줄까 합니다. 뭐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주세요. 아니면 프로젝트 이름하고 맞춰가지고 그냥 제너레이터까지만 이렇게 해도 넘버 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프로필인데요. 프로필이 자, 대부분 다 디폴트 쓰실 겁니다. 디폴트로 넣어주시면 되고, 나 디폴트로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그 명령 넣을 때 계속 그 프로필하고 뒤에 넣어주던 그 프로필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아니면 서브 어드민 2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디폴트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을 거고, 자, 리전은 지금 이제 그 다 요 서울 리전을 사용을 하실 것 같으니 기본값을 서울로 넣어놨는데, 혹 복수 리전에 배포를 해야 되는 뭐 그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적절히 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서포트 이메일은 본인 이메일을 넣어주세요. 만약에 무언가 예상치 못한 에러 같은 게 났을 때 나오는 그 화면에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뭐 그 이 서포트 메일로 뭐 연락을 해라라는 그 링크가 걸릴 때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넣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돼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AWS 컨피규어 해가지고 키 설정 다 해놨고요. 계정들 다 정상적으로 생성되신 상태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이 업제이슨 가지고서 이제 배포를 하실 때는 정말 간단하게 up이라는 명령어만 여기서, 자, 제가 지금 up 버전 여기 잡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up이라는 명령어만 가지고서도 배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 이게 up 하면은 배포는 되는데 저희가 Next.js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아무튼 업제이슨은 여기까지 설정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up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 여기 npm 스크립트 안에 빌드 넣어놨기 때문에 얀 빌드 하시면은 이 빌드가 생성이 될 거예요. 내지는 npm 사용하시는 분들은 npm run 빌드 하면 사용이 되실 건데, 자, 빌드를 하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얀 빌드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얀 빌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 up 명령어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됐고 이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그 주소로 들어갔을 때에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뭔가 후속 조치를 한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업이랑은 상관없이 별개의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밑에 주소가 있고 주소가 있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페이지 로딩이 최초 접속 때 조금 길게 걸릴 것이고요.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은 페이지가 빈 페이지가 뜰 거예요. 빈 페이지가 뜨고 자, 그때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시면은 무슨 파일을 읽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404 에러들이 쭉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인터널 서버 에러가 나면은 저걸 또 찾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로컬에서 지금 로컬에선 잘 도는데 네, 일단 지금 배포 여기까지 해보시고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지금 저거 필터를 올렸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고 설명을 안 드렸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다시 정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그 에러 메시지에서 지금 단 넥스트 디렉토리가 없어가지고 먼저 생성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라는 에러 메시지가 지금 서버상에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 빌드를 해서 올렸던 게 단 넥스트를 같이 올리려고 빌드를 이제 해서 올린 건데 지금 이게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안 올라간 이유가 지금 이 단 넥스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기 그 git ignore 안쪽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깃상에 이제 이게 뭐 대부 해가지고 돌릴 때나 아니면은 뭐 그런 동안에 계속 자주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git ignore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git ignore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업 배포를 할 때 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그 여기 .up ignore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저기 그 마크다운에 같이 넣어 놓을게요. 여기에 이제 맨이 그 단 넥스트 파일을 이제 이렇게 앞에 느낌표를 찍어서 얘는 제외 파일이 아니다, 제외한 디렉토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요 내용을 넣어 주시고 나서 이거를 빌드를 한번 하고, 빌드는 전 아까 했으니까 지금 생략을 했고요. 빌드를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다시 업 해주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얼른 저기 마크다운 문서 여기 뒤쪽에다가 좀 붙여 놓을게요. 이거 하고 최상위 경로 파일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은 지금 배포됐고 여기 이제 접속을 해 보시면은 하여튼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빈 페이지가 도큐먼트까지는 로드가 되는데, 이 도큐먼트까지는 로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JS나 CSS 파일들이 로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에러를 또 봐야 되잖아.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한 번만 다시 빌드해서 다시 배포해 보겠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제가 저 단 넥스트를 아예 삭제를 하고서 빌드를 다시 해서 제가 올려볼게요. 페이지가 로드가 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데 지금 이거 배포하는 거가 되시는 분? 다 안 되시는 거죠? 저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잠시만요. 일단 지금 제가 이거 그 업 설정 파일은 제가 얼른 올려놓고요. 자, 이것까지는 올려놓고 자, 제가 조금만 로그를 보고서 다시 좀 해결책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 한 10분 정도만 쉬는 시간을 가지고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세상에. 되게 주죠. 이걸 3주차나 4주차 할 걸 괜히 2주차에 땡겨가지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들어오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요거를 이제 그 해결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패키지 제이슨의 스타트 스크립트 쪽에 이 포트 설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로컬에서 3000 포트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얀 스타트 했을 때도 이제 설정 안 했을 때 기본 포트는 3000 포트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람다에서는 이거 람다에서 실행할 땐 다른 포트를 써요. 다른 포트를 쓰고 그래서 그 환경 변수 쪽에서 넘어온 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보통 서버 사이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서버 사이드에서는 그 환경 변수에서 포트 값을 받아서 쓰게끔 그 기본 값을 설정을 해놓고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포트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버 쪽 작업을 할 때는 이걸 넣고 하면은 배포를 할 때 이제 같은 설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이 넥스트 스크립트에서는 여기 그 대시 p라는 걸로 이제 포트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대시 p 이용을 해가지고 환경 변수로 넘어온 포트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려드릴 테니 요거 내용을 받아서 요거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배포를 하시면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제가 자, 넥스트 디렉토리 저는 요걸로 터미널에서 지우는데 그냥 저기 왼쪽에 보이는 거 우클릭 해가지고 지우셔도 돼요. 딜리트로 하고 빌드해서 업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배포가 되어서 올라갈 거고요. 자,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재생성이라는 버튼은 나오는데 실제 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화면으로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은요, 개발자 도구에 모든 스크립트와 CSS가 전부 다 403으로 못 읽는 상태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그 GitHub 쪽에다가 GitHub 페이지스 이용해서 배포할 때랑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주소 자체가 스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테이징이라는 게 포함이 된 주소로 생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넥스트 스태틱의 런타임 어쩌고 되는 주소들은 이 스테이징 뒤에 넥스트에 뭐 쭉 그 경로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에 대한 호출은 한 단계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단계 위쪽 디렉토리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읽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AWS 상에서 자,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이제 CDN 제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론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소에 별도 도메인을 할당을 하는 걸로 해결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 세팅하실 때 되게 이제 세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은 고치면 되는데,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을 하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가지고 만들고 나서 바로 확인하는 거 상에서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설정이 조금 잘못됐을 때에는 그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쭉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소, 여기 재생성 버튼까지 나오는데 위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 상태에서요, 클라우드 프론트에 새로 생성을 하고, 자, 웹하고 RTMP 중에서는 저희는 이제 웹 쪽에 배포를 할 것이니까 웹 배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오리진 도메인 네임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값들은 이렇게 알아서 쭉, 이 주소 사실은 앞에 도메인 따로 뒤에 패스 따로 이렇게 나눠서 넣어도 되는데, 자, 그 오리진 도메인 네임 안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셔도 얘가 이렇게 알아서 정리는 해줍니다. 지금 이 주소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SSL이 적용이 돼 있어요. 보안 연결 HTTPS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오리진은 어떤 프로토콜 폴리시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HTTPS only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디폴트 캐시 설정,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CDN, 그러니까 파일 같은 것들 이제 컨텐트 딜리버리 하기 위한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캐시에 대한 설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 사이트에서 캐시를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시 사용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자, 접속을 할 때 그러면은 주소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사람들이 접속을 할 때 HTTP, HTTPS 둘 다 접속하게끔 할 거냐? HTTP로 접속하는 건 HTTPS로 이제 리디렉트를 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리디렉트 없이 HTTPS만 올리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번째 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HTTP 메소드는 어떤 거를 쓸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API 같은 걸 추가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put, post, patch, delete 같은 거 쓸 일이 없어요. 그냥 get하고 head 기본값으로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오브젝트 캐싱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CDN에 올라간 내용들은 그 최소 하루 86,400이면은 하루 맞죠? 86,400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는 캐시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맥시멈 캐시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일반 웹사이트로서 이걸 올릴 때에는, 올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내용이면 이 캐시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은, 자, 수시로 배포를 하기도 할 거고,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기도 할 거고, 혹은 뭔가 요청되는 쿼리에 따라서 내용들이 계속 달라져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한다면은 이것들을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0초로 맞춰주시면은 캐시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이 되는 거죠. 캐시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주소를 사용을 할 때 이 클라우드 프론트 지금 주소를 사용을 할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 자, 지금 저희가 이거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내가 어떤 고유 도메인을 사용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떤 고유한 도메인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도메인과 이제 그 연결 처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별도의 네임 서버에서 처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도메인, 고유한 도메인을 여기 연결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no로 놔두셔도 되고요. 아직은 도메인이 없으니까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 고유 그 기본 제공 주소를 사용을 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yes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되고,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설정이 됐으면은 이거를 변경을 하시면은 뭐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게 되긴 되니까, 변경이 되긴 되니까 나중에라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팅해 가지고 크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 눌러 주시면은 이제 배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스트리뷰션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오래 걸리는 파트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오리진 쪽에는 저희가 아까 넣은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오리진 쪽에는 아까 처음 그 요 스테이징 람다에 올리고 나서 할당이 된 이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에 도메인 네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는 지금 제가 공간이 좁아서 안 보이는데, 앞에 서브 도메인하고 클라우드 프론트 .net이라고 이렇게 주소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 있는 주소를 접속하는 걸로 뒤쪽에 있는 오리진 쪽에 접속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리진 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 그 프론트 쪽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하고 나면 이게 인 프로그레스 상태가 되고, 현재 인 프로그레스인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접속을 해도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 프로그레스가 끝나는 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가 다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전체 다 배포가 됐다라는 상태가 되고 나면은 이쪽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스테이징 주소 쪽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 재생성 버튼까지만 나왔다면은 일단 지금 저희가 만든 Next.js 내용은 전부 다 람다에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만 끝나고 나면은 이 주소로 접속이 가능해질 겁니다. 저희 요거 세팅하시고서 배포 중이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완료가 되면은 접속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